1598년 겨울 조선의 바다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피와 불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노량 앞바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을 지휘하며 일본군의 마지막 퇴로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조정은 그를 버렸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죽음이 이 전쟁을 끝낸다면 그로도 족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뚫고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적군은 수백 척의 배로 밀려왔고 화살과 포탄이 하늘을 뒤덮었다. 그 순간 한 발의 총탄이 이순신을 노렸다. 과연 그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조선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렸다. 일본군의 함성은 점점 가까워졌고 거북선의 포성은 밤을 찢었다. 이순신의 마지막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을 건 필사의 사투였다. 그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총탄은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 1598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나는 노량 앞바다를 바라보며 갑옷을 단단히 여맸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조정은 나를 버렸다. 임진왜란의 끝자락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려면 이곳에서 적의 퇴로를 끊어야 했지만 지원은커녕 병력도 군량도 보내주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는 수군 병사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까맣게 타고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장군 조정이 우리를 버린 게 맞습니까? 한 병사가 다가와 물었다. 그의 이름은 김득수였다. 젊은 나이에 벌써 몇 번의 전투를 겪은 터라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지만 그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조정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김득수.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단단해졌다. 장군만 믿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들이 나를 믿는 만큼 나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일본군의 배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퇴각 중이었지만 아직 수백 척이 남아 있었다. 명량에서 그들을 격파했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은 적은 여전히 위험했다. 나는 손에 쥔 칼자루를 꽉 쥐었다. 이곳에서 끝낸다.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날 밤 나는 병사들을 모았다. 거북선과 판옥선 몇 척이 전부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우리는 적을 노량에서 막아야 한다. 그들이 이 바다를 지나면 백성들이 다시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장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병력은 고작 수십 척뿐입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진, 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 싸움을 결정한다. 너희는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수군이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라.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명량에서 우리는 12척으로 100척을 이겼다. 그때를 기억하라. 거북선의 포성이 적의 배를 가르고 너희의 창이 그들의 숨통을 끊었다. 우리는 다시 해낼 것이다. 내 말이 끝나자 김득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말씀대로입니다. 저는 죽어도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음날 나는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다. 전투를 앞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변복을 하고 마을에 들어서자 한 노파가 내게 다가왔다. 날이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평화가 올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왜군이 또 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궁으로 돌아온 나는 지도를 펼쳤다. 노량의 지형은 좁고 험했다.
적이 빠져나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했고 나는 그 틈을 노릴 생각이었다. 장군, 적이 곧 움직일 겁니다. 척후병이 그들의 배를 봤다고 합니다. 신익현 내 부장이 다급히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거북선을 앞세우고 판옥선을 뒤에 배치한다. 적이 좁은 길로 들어오면 포로 몰아붙인다. 신익현이 걱정스레 물었다. 장군, 우리 병력이 너무 적습니다. 조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원 따윈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킬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갑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손에 든 일지를 펼쳤다. 임진년 이후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 전투로 끝을 맺어야 한다. 나는 붓을 들어 적었다. 내 죽음이 이 전쟁을 끝낸다면 그로도 족하다. 그 순간 멀리서 뿔나팔 소리가 들렸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일지를 덮고 병사들을 불렀다. 준비하라. 노량에서 적을 끝장낸다. 병사들이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거북선의 포문이 열리고 판옥선의 노가 물을 갈랐다. 나는 투구를 쓰며 말했다. 너희는 조선의 마지막 방패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알겠느냐? 예, 장군. 그들의 대답이 밤하늘을 울렸다. 나는 칼을 뽑아들었다. 출진하라.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일본군의 배가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함성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장군, 적이 보입니다. 박진이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를 준비하라. 적이 좁은 길로 들어오면 바로 쏜다. 병사들이 포문 옆에 섰다. 나는 손을 들어 신호를 기다렸다. 적의 선봉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의 배는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 장군,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김득수가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이기지 못하면 백성들이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장군. 적의 배가 노량의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손을 내렸다. 쏴라. 거북선의 포성이 밤을 찢었다. 포탄이 적의 배를 강타하며 불꽃이 피어올랐다. 계속 쏴라. 멈추지 마라. 내가 외치자 병사들이 포를 재장전했다. 일본군의 함성이 비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적의 화살이 우리 배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방패를 들어라. 신익현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았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너희는 조선의 자랑이다. 백성들을 위해 싸워라.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뿔나팔 소리가 들렸다. 적의 증원군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싸움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싸운다. 병사들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다. 거북선이 다시 포를 쏘며 적을 몰아붙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포성이 밤하늘을 갈랐고 바다는 불꽃과 비명으로 뒤덮였다. 나는 거북선의 갑판 위에 서서 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일본군의 배는 노량의 좁은 해협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우리의 포격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계속 쏴라. 적이 물러설 때까지 멈추지 마라. 내가 외치자 병사들이 포문을 향해 달려갔다. 거북선의 철갑이 적의 화살을 튕겨냈고 포탄이 적선의 돛을 찢으며 물속으로 가라앉혔다. 하지만 적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증원군이 도착하며 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지칠지도 모른다. 장군, 적이 너무 많습니다. 김득수가 땀에 젖은 얼굴로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방패가 들려 있었고 옆구리에는 화살이 스친 상처가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김득수, 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승부를 가른다. 너는 조선 수군이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라.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칼을 높이 들며 외쳤다. 모두 들어라. 우리는 백성의 방패다. 이 바다를 넘기지 않는다. 병사들이 다시 힘을 냈다. 판옥선에서 쏘아진 화살이 적의 갑판을 뒤덮었고 거북선의 포성이 연이어 터졌다.
쏴라. 멈추지 마라. 신익현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뛰어다녔다. 적의 선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타는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적의 함성이 다시 커졌다. 증원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며 우리를 포위하려 했다. 장군, 적이 양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진이 다급히 보고했다. 나는 지도를 떠올렸다. 노량의 지형은 좁았지만 적이 양쪽으로 우회하면 우리가 불리해질 터였다. 신익현, 판옥선을 좌측으로 돌려라. 적의 우회를 막아야 한다. 내가 명령하자 그는 즉시 병사들을 움직였다. 좌측으로. 적을 막아라. 판옥선이 물살을 가르며 방향을 틀었다. 나는 거북선을 앞으로 밀며 말했다. 우리는 정면을 뚫는다. 적의 머리를 쳐야 몸통이 무너진다. 병사들이 내 말을 듣고 포를 재장전했다. 준비됐습니다, 장군. 김득수가 외쳤다. 나는 손을 내렸다. 쏴라. 포탄이 적의 중심을 강타했다. 일본군의 대장선으로 보이는 배가 흔들리며 불길에 휩싸였다. 저 배를 노려라. 저것이 무너지면 적이 흔들릴 것이다. 내가 소리치자 병사들이 화살과 포를 집중했다. 적선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거북선 전진하라. 철갑으로 덮인 거북선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적의 배가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거북선의 돌격은 그들을 산산조각냈다. 장군, 적이 물러섭니다. 박진이 환호하며 외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이 아니다. 계속 몰아붙여라. 하지만 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살과 포탄을 퍼부으며 반격을 시작했다. 방패를 들어라. 내가 외치자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 머리 위를 가렸다. 화살이 갑판에 꽂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장군, 적이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신익현이 다급히 말했다. 나는 눈을 좁히며 바다를 살폈다. 적의 소형배 몇 척이 우리 후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저것들이 군량선을 노리는군. 박진, 소형배를 막아라. 박진이 병사 몇을 데리고 판옥선으로 뛰어갔다. 알겠습니다, 장군.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병사들의 피로가 눈에 띄었다. 장군, 포탄이 떨어져 갑니다. 한 병사가 보고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조정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궁핍하지 않았을 터였다. 남은 포탄을 아껴 쏴라. 화살로 적을 몰아붙인다. 내가 명령하자 병사들이 활을 들었다. 쏴라.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며 적선을 향해 날아갔다. 적의 갑판에서 비명이 터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의 화살은 백성의 분노다. 적에게 그 힘을 보여줘라. 그 순간 적의 대장선에서 깃발이 올라갔다. 장군, 적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득수가 외쳤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들은 퇴각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돌격을 노린다. 나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라. 적이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의 함성이 커졌다. 그들의 배가 일제히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장군, 저희를 포위하려 합니다. 신익현이 소리쳤다. 나는 칼을 뽑아들었다. 포위당하기 전에 뚫는다. 거북선 돌격하라.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며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철갑이 적의 배를 부수며 길을 열었다. 쏴라. 멈추지 마라. 내가 외치자 포성과 화살이 동시에 터졌다. 적의 선봉이 무너졌지만 그 뒤로 더 많은 배가 밀려왔다. 장군, 너무 많습니다. 박진이 돌아와 다급히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박진,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면 백성들이 죽는다. 끝까지 싸운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 전투는 밤새 이어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적의 대장선이 다시 움직였다. 저 배를 노려라. 저것이 무너지면 끝난다. 내가 명령하자 병사들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거북선의 포가 대장선을 강타했다. 불꽃이 치솟으며 배가 기울었다. 장군, 적이 흔들립니다. 김득수가 외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을 내자. 모두 돌격하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적을 몰아붙였다.
적의 대장선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다른 배들이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순간 적의 화살이 날아왔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장군 조심하십시오. 신익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화살 하나가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비틀거렸지만 칼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괜찮다. 계속 싸워라. 내가 외쳤지만 적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총소리였다. 나는 가슴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손을 대보니 피가 묻어났다. 장군. 김득수가 달려왔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를 끝내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갑판에 주저앉았다. 병사들이 나를 둘러쌌다. 장군 물러나십시오. 박진이 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다. 너희가 이겨야 한다. 하늘이 흐려졌다. 나는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평화를 위해 나는 여기서 끝내야 했다.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신익현이 외쳤다. 병사들이 다시 포를 쏘며 적을 몰아붙였다. 나는 칼을 쥔 손을 들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겨라.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칼을 쥔 손을 놓지 않았다. 갑판 위에서 병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장군 물러나십시오. 박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다. 너희가 이겨야 한다. 병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득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적을 끝장내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좋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를 끝내라. 신익현이 병사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장군의 명령이다. 모두 힘을 내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다시 포문을 열었다. 거북선의 포성이 적진을 향해 터졌고 판옥선에서 쏘아진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다. 나는 갑판에 기대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적의 대장선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뒤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혼란이 퍼지며 적선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장군, 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진이 다급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몰아붙여라. 끝을 봐야 한다. 피가 점점 더 많이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나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장군, 버티십시오. 전투가 끝나면 치료를. 김득수가 내 곁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김득수, 내가 죽어도 너희가 이기면 된다. 백성들을 지켜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장군,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울지 마라. 조선 수군은 강하다. 너희가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멀리 해안을 바라보았다.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들을 위해 싸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적의 함성이 다시 커졌다. 장군, 적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신익현이 보고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모두 모아라. 마지막 힘을 짜내라. 병사들이 내 주위에서 흩어졌다. 쏴라. 적을 끝내라. 신익현의 목소리가 바다를 울렸다. 거북선이 다시 돌진했다. 철갑이 적의 배를 부수며 길을 열었다. 나는 칼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장군, 가만히 계십시오. 박진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물러서지 마라. 나는 힘겹게 일어나 갑판 끝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이 나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장군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전투의 소음을 뚫고 들렸다. 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돌격하라. 거북선과 판옥선이 일제히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 포탄이 적의 배를 산산조각 냈고 화살이 그들의 갑판을 휩쓸었다. 적의 함성이 비명으로 바뀌었다. 장군, 적이 물러섭니다. 김득수가 외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에 다시 통증을 느꼈다.
이번엔 더 깊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갑판에 무릎을 꿇었다. 장군. 병사들이 달려왔다.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숨이 점점 가빠졌다. 전투를 끝내라. 백성들에게 평화를.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신익현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희가 조선의 자랑이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병사들이 다시 전투로 뛰어들었다. 장군을 위해, 조선을 위해. 그들의 함성이 바다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노파의 눈물, 아이들의 웃음. 저들을 지켰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적의 배가 하나둘 물러서기 시작했다. 거북선의 포성이 마지막으로 울렸고 일본군의 깃발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장군, 적이 퇴각합니다. 박진이 달려와 외쳤다. 나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나는 갑판에 쓰러졌다. 병사들이 나를 둘러쌌다. 장군, 장군. 김득수가 나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라. 너희가 이겼다. 백성들이 살았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장군, 우리 때문에 버텨주십시오. 박진이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희가 이어가라. 나는 해안을 다시 보았다. 백성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저들이 평화를 찾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멎는 순간 나는 조선의 바다를 떠올렸다. 내가 사랑한 이 땅, 이 백성들. 내 죽음이 이 전쟁을 끝냈다면 그로도 족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병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군, 장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신익현이 병사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를 끝내라. 병사들이 눈물을 삼키며 다시 무기를 들었다. 장군을 위해, 조선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적의 마지막 배가 물러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우리가 이겼다. 조선이 살아남았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고 푸르게 물들었다. 병사들이 적을 완전히 몰아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생각했다. 이 바다를 지켰다. 백성들을 지켰다. 내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다. 병사들의 환호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전투는 끝났지만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판이 차갑게 느껴졌다. 내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병사들의 외침이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렸다. 장군, 장군. 김득수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마지막으로 닿았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말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노량의 바다에서 적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겼다. 백성들이 살았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죽음이 이 전쟁을 끝냈다면 그로도 족하다. 신익현의 목소리가 병사들을 다잡았다.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를 끝내라.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다시 함성을 질렀다. 조선을 위해, 장군을 위해. 거북선의 포성이 마지막으로 울리며 적의 잔당을 몰아붙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오고 있었다. 백성들의 환호가 해안에서 들려왔다. 우리가 이겼다. 왜군이 물러갔다. 그 소리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꿈꾼 세상이 여기 있었다. 병사들은 내 죽음을 숨겼다. 신익현이 내 몸을 갑판 아래로 옮기며 말했다.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병사들이 눈물을 삼키며 무기를 들었다. 장군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박진이 외쳤다. 그들은 적의 마지막 배를 향해 돌진했다. 판옥선의 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거북선이 물살을 찢으며 적을 무너뜨렸다. 일본군의 깃발이 하나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장군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김득수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승리를 느낄 수 있었다. 전투가 끝났다. 적의 배가 모두 물러가고 노량의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병사들이 갑판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었다. 장군, 우리가 해냈습니다. 신익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장군 덕에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조선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장군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바다를 채웠다. 해가 떠올랐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백성들이 해안으로 몰려나와 승리를 기뻐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다. 우리가 살았다. 아이들이 뛰며 웃었고 노파가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올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기쁨이 내 가슴에 닿았다. 내가 싸운 이유, 내가 목숨을 바친 이유가 저기에 있었다. 한 젊은이가 해안에서 외쳤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퍼졌다. 병사들은 내 시신을 조심스레 배에 실었다. 장군을 고향으로 모셔야 합니다. 신익현이 말했다. 김득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은 이 바다에서 싸우셨고 이 바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배를 돌려 조선의 땅으로 향했다. 거북선이 앞장섰고 판옥선이 뒤를 따랐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장군은 조선의 영웅이십니다. 박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궁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내 죽음을 알렸다. 조정은 침묵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백성들은 나를 잊지 않았다. 시장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내 이야기를 전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목숨을 바쳐 왜군을 물리쳤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거북선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다. 장군님은 바다의 수호자, 우리를 지킨 큰 별. 그 노래가 조선 곳곳에 퍼졌다. 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백성들이 다시 웃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 내가 꿈꾼 평화가 여기 있었다. 신익현은 내 일지를 펼쳐 읽었다. 내 죽음이 이 전쟁을 끝낸다면 그로도 족하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장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일지를 조정에 바쳤다. 이순신 장군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나를 외면했지만 백성들은 나를 기억했다. 시간이 흘렀다. 노량해전의 승리는 조선의 마지막 방패가 되었다. 일본군은 더 이상 조선을 넘보지 못했다. 백성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구했다. 그의 거북선이 바다를 지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히 쉴 수 있었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해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장군님 덕분에 제 손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랍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를 물에 띄었다. 거기에는 어설프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 종이가 물살을 따라 떠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킨 이 땅, 이 백성들이 앞으로도 빛나길. 조선의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나의 흔적이, 병사들의 용맹이, 백성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거북선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노량해전은 후세에 전해졌다. 나는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가 이겨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사들의 함성, 백성들의 환호가 내 마음에 영원히 남았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조선의 밤은 평화로웠다. 나는 그 평화를 위해 싸웠고 그 평화를 위해 죽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조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한 나의 희생은 의미를 가질 터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를 지켰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